창원의 핵심 상권인 상남동. 상남동 한복판에 있는 전통시장에 색다른 명물이 생겼습니다. 대끼리 야시장인데요. 다양한 먹을거리를 갖추며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정아 작가가 상남시장과 야시장 상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화려한 간판, 꺼지지 않는 불빛, 귓가에 들리는 노래까지. 인구 108만의 창원을 대표하는 핵심 상권, 그 중심에는 상남동이 있습니다.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주점 등이 있어 하루 24시간 유동인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상남동은 창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남동에 와보면 화려한 상권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바로 이곳 상남시장입니다. 영세 상인들의 터전 이곳 상남시장이 최근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부활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실패를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상남시장 사람들까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봅니다. 도심 속 5일장이 열리는 날, 시끌벅적한 상남시장의 하루가 이어집니다. 난전이 펼쳐진 사이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통로. 텃밭에서 키운 채소부터 산과 들에서 뜯어온 나물이 자리를 잡고 바다의 맛 김과 멸치가 전통시장에 먹을거리를 더합니다. 북적거리는 장날 분위기에 상인들의 표정도 덩달아 생기가 돕니다. 상남시장에 와서 저희들이 일단 이게 하루 장사를 해서 먹고 생활하고 살고, 그다음에 오늘 열심히 삶으로써 또 내일 또 더 희망차게 더 밝은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잖아요. 70여 년 전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과거 상남시장.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상남시장은 지난 2000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거치며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창원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상남시장은 식당과 옷집 등 340여 개 점포가 영업 중입니다.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자주 오니까는 많이 주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예스럽고 정감 가고 또 이렇게 난전에서 장 보는 게 즐겁고, 그리고 야채도 싱싱하고 그때그때 와서 또 소비가 되니까요. 손님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따라 상남시장 한켠에 우대식 씨의 방앗간이 보입니다. 땅콩과 아몬드, 그리고 참기름까지 고소한 냄새가 시장 구석구석 퍼집니다. 그가 17년간의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3년 전 새롭게 시작한 일입니다. 당시 어려워진 회사 사정에 다른 길을 찾게 됐던 때를 떠올립니다. 직장 생활을 제조 공장에서 17년을 하다가 참기름집을 창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주변에서도 참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왜 저 사람이 저거를 할까라고 하는. 가게 안에서는 갓 짜낸 참기름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손님들이 참기름이 필요할 때면 꼭 우대식 씨의 방앗간에 발걸음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데서 마트에 산 것보다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고소하니까요. 맛있어요. 싸니까요. 딴 데보다 좀 저렴하고, 친절하고, 소문나고, 그래서 여기 자주 옵니다. 손에서 손으로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을 주고받는 곳. 이처럼 전통시장은 상인과 손님이 정겹게 어울립니다. 전통시장만이 가진 유일한 이 풍경은 대형 상점이나 백화점에서는
쉽사리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1,000원씩만 주시겠어요 하면 줄 수 있는 시장이 재래시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뭐, 아이고, 돈이 없는데 500원도 뭐 안 되겠습니까? 500원, 100원도 줄 수 있죠. 저희 형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유일한 재래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대식 씨의 말처럼 작은 정이 오가는 전통시장. 아직까지 시장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도심 속의 유일한 재래시장인 만큼 걱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힘들고 애로운 그런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특성이 뭐냐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서민행 시장이다 보니 여기 상남시장에 매일 5일장 같은 풍경만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식당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판매 시설은 유동인구가 없고 빈점포가 발생하는 등 침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차 줄어드는 전통시장의 입지에 시장 상인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시장 내에서 열리는 강연에 참석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는 것은 팍팍해진 전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재래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는지 와서 들어보려고 걸어왔습니다. 한낮에 열리는 강의에도 자리를 채운 상인들. 하지만 무거운 주제에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쭉 보면 어렵죠. 장사가 안 되지, 안 돼가고 있죠.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주변 상업지역의 화려함과 대비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모두가 알고 싶은 모범 답안. 갈수록 떨어지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뭘까?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뭐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시장들의 고객을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을 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이 또 우리 시장이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점을 좀 배우고 변하고 우리 상남시장을 좀 탈바꿈할 것인지. 주변 대형 상권과 갈등을 빚으며 마음고생했던 나날들. 갈수록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밀려 고유의 영역이 점차 줄어들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장이 아니면 또다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오갈 데 없는 영세상인들은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15년 전부터 입점해가 있는 상인들도 있지만도 그 중간에 자기들이 장사가 안 돼가 몸번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나하고 또 새로운 들어온 사람들 이런 걸 전부 봤을 때 이 시장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분위기와 거대 지역 상권에 밀렸던 상남시장. 저녁이면 굳게 닫혔던 시장에 지난해 말 새롭게 문이 열렸습니다. 시장 안 2층 통로에 꾸며진 대끼리 야시장입니다. 대끼리는 경상도 사투리로 최고다라는 뜻. 상남시장 상인회가 고민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의 결과로 상남동 상업지역을 찾는 젊은 층을 겨냥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변 인근 지역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많이 들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구 노력으로 우리도 살아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백끼리 화이팅! 그동안 즐길 거리가 부족했던 상남시장에 처음 희소식이 들려온 건 지난해 봄.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이란 전통시장 중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특산품 등 고유한 특성을 내세워 관광이 더해진 공간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상남시장은 내년까지 국비 7억 원 등 14억 원의 사업비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의 첫 단추, 대끼리 야시장.
오늘도 어김없이 손님이 이어집니다. 정오부터 자정까지 1년 365일 휴무 없이 운영되는 이곳. 안으로 들어서자 40여 곳의 다양한 먹거리 판매대가 펼쳐집니다. 그간 상남시장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 개장 한 달째 하루 평균 4천여 명, 주말에는 7천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가족 단위 손님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입니다. 이렇게 정리되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깔끔하기도 깔끔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 입맛에 끌리는 음식도 많고 그래서 오는 것 같아요. 먹거리도 많고 맛있는 게 많아서 자주 오려고 오늘도 두 번째로 왔습니다. 지난해 개점 당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대끼리 야시장. 예상을 깨고 이제 막 한 달이 지난 시점 호응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는 이제 여기 장도 쓰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많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한 20대 초중반에서 이제 많게는 이제 한 50대 가량까지는 많이 오셨습니다. 아직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는 짧은 기간이지만 입소문을 타며 손님이 몰리고 있는 것에 상인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화된 먹거리를 내세워 대끼리 야시장의 명물이 된 표금자 씨의 표정도 밝습니다. 예, 여기는 상남동은 주로 이제 젊은 사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젊은 사람들 컨셉을 잡았어요. 대박의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남 분들이 새로운 것에 예민하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것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위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상남시장에서 열린 요리 경연대회에서 입상으로 야시장 입점 기회를 얻은 표금자 씨는 시장에 들어오기 전 제과점을 운영했습니다.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 등 녹록지 않았던 자영업의 지난 날이 떠오릅니다. 네, 상남동에 가게세가 처음에는 좀 저렴하게 있었는데 상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를 많이 올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를 올려주지 못하고 권리금도 다 까먹고 그래 나오는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 이쪽에서 시장이 형성이 된다 해서 월 30만 원의 낮은 임차료로 전보다 훨씬 부담을 덜어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작은 사업이지만 가게 형편은 더 나아졌습니다. 새가 너무 많이 비싸고 하니까 벌어가지고 팔기는 많이 파는데도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여기는 새도 싸죠. 뭐 인건비도 뭐 동생들하고 갈라 먹으니까 괜찮았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나아요. 대끼리 야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만큼이나 상인들의 각자 사연도 남다릅니다. 10여 년간 음식점 운영 끝에 닥친 사업 실패와 좌절. 하지만 야시장 한켠의 작은 김밥집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중 씨에게 이번 도전은 남다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의미가 아니고 저도 사실은 직장 생활을 제가 한 20년 넘게 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식당업을 한 10년 넘게 하다가 솔직히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만은 조금 망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전전긍긍도 많이 하고 집사람한테도 미안할 분도 많았었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큰 음식점을 운영할 때보단 작은 점포지만 이 안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김영중 씨가 느끼는 대끼리 야시장만의 매력입니다. 우리가 상상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대끼리 시장이 지금 현재 창원 시민들과 또 상남시장의 상인들과 더불어서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 큰 비전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을 이끄는 상인들의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기름 냄새 풍기는 닭강정 점포의 주인공은 30대 중반, 젊은 나이의 임비호 씨.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전통시장에서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고민이나 후회는 없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해오고 하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숨 쉴 곳을 찾고 싶었는데 그렇게 찾다가 이런 기회에 금방 뛰어들게 된 거죠. 상남동을 둘러싼 거대 상권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감은 없을까? 지난달 야시장에 들어온 임비호 씨는 막연한 걱정보다는 경쟁력 있는 자체 먹거리를 개발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닭강정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요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직접 아이가 먹는 그대로 소스를 집에서 만들어 와서 그대로 지금 손님들에게 드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맛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손님의 입맛을 잡기 위해 더 고민하는 상인들. 이처럼 지역을 대표하던 전통시장, 상남시장은 또 다른 시도로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는 있습니다. 주변 경쟁 상권과 확실히 구별되는 전통시장만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밖에 상남시장은 우리 대끼리 상남시장하고는 컨셉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먹거리와 또 볼거리와 또 저것거리가 있는 그런 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모처럼 활기를 찾은 상남시장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쉼터를 마련해 문화와 예술을 더해갈 예정입니다. 이미 출발한 야시장의 인기가 더해지는 것, 상인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질 좋은 제품, 고도의 품질을 가진 그런 경쟁력이 있는 참기름. 정직하게 하다 보면 손님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대기만성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는 거. 앞으로 이제 그런 사업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거 그게 제 꿈입니다. 한밤중에 만들어진 젊음의 거리. 손님 맞이에 열을 올리며 침체됐던 전통시장은 마침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상남 대끼리 야시장이 반짝하는 관심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특색을 살려 경남 또 하나의 명소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인지는 상인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 맹오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인데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데 대해 정부가 한번 되새겨 봐야 할 말입니다. 뉴스 인사이드 마칩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십시오.